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3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신사월 임술이 되겠고, 일지는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 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 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니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잎,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묻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 추, 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 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라고 있고요. 대해수와 같다,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라고 했고요.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신왕하게 되면 어떻다?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한기도 발생하게 되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뭐 할 수 있다? 범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반대로 일간 임수가 신약하게 되면은 약한 임수가 금방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화가 임간지가 돼서 굉장히 왕하다라고 했고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4월에 임수 절지가 되니 화는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화가 왕하면 수는 화다수갈이 돼서 금방 물이 쪼그라들게 되죠. 뜨거운 여름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고 비가 그냥 오다가 말면 오히려 한증막처럼 더 뜨겁고 건조해지게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뭐다? 약한 임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 주어야지만 임수가 증발돼서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가스 레인지를 굉장히 강하게 켜놓으면 물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 된다. 뭐가 필요합니까? 비견겁제인 임수 또는 개수가 있어서 이 뜨거운 4월의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수가 고갈되고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비견겁제, 형제 자매 동기동창이라고 볼 수 있죠. 비견겁제니까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견겁제를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 비견겁제도 약해질 수 있으니 이때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비견겁제를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비견겁제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서 일간임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의 염상절인 4월의 임수는 비견겁제, 비유를 하자면 형제 자매, 인성, 어머니의 조력이 있어야지만 4월의 임수가 중화를 크게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 인성을 필요로 할 때는 공부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4월의 임수는 비견겁제와 인성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이 태어난 환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간이 태어난 환경을 알아야지만 사주 전체적인 틀을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또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 되겠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게 되는데, 바로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사주 안에는 5가지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한난조습입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평면적으로 사주 8글자 8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 적정한 습도를 갖추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세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인데, 대체로 용신치용법에는 5가지의 큰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이 격구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본시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량, 사람으로 치면 본체는 여자아이 또는 본체는 여자아이인데 성격이 남성 같아서 쓰는 것은 남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지장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장간 사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사화 안에는 그 본기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사화는 음이지만 본기가 뭡니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사의 본기가 양화인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일간인 임수가 올지 있는 화를 극한다. 수, 극, 화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인 내가 월지에 있는 화를 극하게 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 이거를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물로도 볼 수가 있고 남자한테는 처로도 볼 수 있고 인기도 해당이 되면서 근면 성실성도 바로 이 재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흥오락 같은 것도 재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주색잡기 같은 것들도 재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고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신왕, 제왕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재성의 어떤 좋은 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인기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처도 현모양처를 얻을 수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다. 반대의 개념은 제다신약인 개념이죠. 제다신약은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라고 하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재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 양수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무슨 격? 편재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것은 편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인격.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약간의 대립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편인격, 경금이 투출하는 경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
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어떻다? 여기가 임관지가 돼서 화왕절이 되는 반면에 수는 4월에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데 뭐예요? 재성이 완한 신약 제왕한 국세 또는 제다 신약한 국세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죠. 뜨겁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 화다 수갈, 화왕 수갈이다 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다 수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뜨거우면 물이 빨리 증발돼서 물이 말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는 단지 임수만 인성으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경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생해 줄 수 있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가 왕하면 인성이 금을 이렇게 억압하면 인성이 일간인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먼저 경금을 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성인 화가 왕할 때는 비경겁제 있죠. 뭐 임수라든가 개수, 대표적으로 이제 임수를 비경겁제 수를 얻게 되면 이 수는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인성이 수를 생해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신약제왕할 때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재성을 같이 감내를 하고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중으로서 생조와 방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비경겁제로서 화를 통제시켜줘서 조후하는 개념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2순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술토를 봤습니다. 임술일주가 되겠죠. 자, 4월이라고 하는 거 수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4월이 가장 임수가 약한 때가 되는 거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수는 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가 왕하면 수는 말라서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일지에서 술토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 구조가 됩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가 제성, 일지가 칠살이죠. 이게 너무 왕한데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어서 임수가 굉장히 좀 난처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정인이 신금이 투출되어 있지만 이 정인도 굉장히 약합니다. 화가 왕하면 금도 화왕금용이라고 해서 금이 녹아버리게 되죠.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봤습니다. 물론 임수 입장에서는 연평관, 정관, 관사론적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관사론적보다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제살태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데, 이것이 미토가 아니고 축토이기 때문에 간신히 임수일간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요. 뜨거운 열기를 습토인 축토가 열기를 빨아들여서 신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토이지만 술토는 신금을 생하기가 어렵고요. 축토라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다. 그래도 임수일간이 너무너무 약하고 인성도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점 꼭 살펴보시고요. 연간에 을목은 물론 이제 금이 있어서 을목을 이렇게 제할 수는 있겠지만 목은 어차피 화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제는 개편이죠. 그래서 상관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서 재성을 생해서 더욱더 사주를 뜨겁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1 먼저 나타나는 생시 경자시가 있습니다.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임수 자체가 약했는데 자수라고 하는 양인을 얻었습니다. 저거는 그냥 자수가 아니라 임수 입장에서는 양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격국은 편인
격이 되겠죠. 그래서 사중에 있는 경감이 투출돼서 임수를 생하고 임수 자체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임수가 신약은 면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신은 제가 봤을 때 나쁜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해중이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해 뿌리를 든 신금, 축의 뿌리를 든 신금 두 개가 투출이 돼서 임수를 생하고 임수 자체가 해에도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일단은 임수 자체가 신약한 것은 면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를 하나를 딱 빼고 나게 되면은 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요거는 유금이 좀 빠져 있긴 하더라도 축 반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화가 딱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축 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의 경자시일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는 생세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의 병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주가 좀 천간에 임수 비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거는 건조한 사주라고 보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경자신의 시는 목화운이 좀 더 좋을 것이고, 이렇게 임인시, 계묘시, 그 다음에 갑진시는 더욱더 문제가 되죠. 갑진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술충까지 되기 때문에 이건 토다 목절까지 되죠. 갑진시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특히나 이제 을사시라든가 하나를 대표적으로 병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4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께 오술합까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거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된다. 이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이 연지 있는 축도 하나에 간신히 의지를 하고 있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오술합까지 되어 있죠. 신금이 녹아버리고 물은 말라서 비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시, 병호시, 이민시, 계묘시 이런 것들은 일단 금수운, 아까 말했던 경자신의 시는 무슨 목화운이 좋을 것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가 좀 요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정부터 투출되죠. 이거 편관격으로 봐도 됩니다. 단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신금, 연지, 축토밖에 없죠.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수일간 신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칠살이 너무너무 왕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수운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화가 좀 부족한 단점, 토가 왕하다고 해서 화가 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직계라든가 경금, 경신, 신유와는 달리 임술은 이거는 이제 금수가 왕한 것이 아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흠이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자신의 시라든가 아니면 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뭐 신축시도 뭐 제가 봤을 때 나쁘고, 무신시는 무토 투출된 것은 이 무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의 금수운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만큼.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무신시를 조금 선택하는 것은 약간의 도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면은 좀 가능성 있어 보이 이모대운, 개미대운만 넘어가면 되니까 단 병술대운이라고 하는 대운, 그다음에 갑술대운이라고 하는 대운도 좀 조금 제가 봤을 땐 고난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전빵은 보다 뭐 조가 됐건 어쨌건 간에 일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